커피에 오랫동안 중독되어 있는 분들은 한 3일 정도 버티지만 또 먹게 되고, 일주일 참았지만 한 잔만 하면서 일주일에 한 잔은 내가 차라리 그냥 먹을래, 이렇게 힘들 바에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완전히 끊어내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힘들지만 결국 내가 운동을 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내 몸에 기가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그리고 혈이 늘어나고 혈액순환이 다시 재건되고 뇌혈류가 잘 돌아가게 되고 심장이 펌핑 능력이 좋아지고 피로를 제어할 수 있는 내 몸의 시스템이 복원이 됐을 때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승환 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커피를 밀어내야 된다. 내 삶에서 커피를 밀어내고 시스템을 재건해야 된다. 내 몸의 수용체를 다시 살려줘야 된다. 카페인이 점령하고 있던 그 수용체들, 그리고 그 개수가 늘어난 수용체를 줄여야지만이 시스템이 올바로 작동하게 됩니다. 몸을 재건하기 위해서 커피를 얼마간 끊어야 되나? 오랜 기간 끊어야 됩니다.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한 3개월 정도 안 먹어야지만 인이 빠집니다. 그 다음에는 안 먹을 수 있어요. 그 뒤로는. 그런데 피로 시스템이나 몸에서 이렇게 중독 성향이 3개월 이내에서는 계속 그걸 선호를 해요. 커피 냄새만 맡으면 기분이 좋고 다시 내가 그걸 가져가려고 자꾸 신호를 보내요. 3개월만 딱 한 모금도 안 마시면 그 다음에는 없어져 버려요, 그게. 그래서 간단해요. 모든 것은 반복해서 안 하면 됩니다. 그냥. 그러니까 원래 제가 커피를 대신해서 뭔가를 이렇게 제시하고 싶지는 않아요. 안 해야 될 걸 안 하면 거기서 끝인데, 일반 환자들이 그게 잘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 모임을 했을 때 차 한잔 마시러 갔는데 내가 대신해서 먹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엄청 많이 물어봐요. 뭘 먹어야 되냐. 그런 경우에 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이 녹차나 홍차 쪽으로 넘어가요. 여기도 카페인이 들어있고 유분을 깎아내는, 점막을 깎아내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비슷해요. 속이 쓰리게 돼. 계속 먹게 되면. 이 홍차나 녹차 문화가 고기를 많이 먹는 문화권에서 발달을 했잖아요. 몸 안에 기름을 많이 주입을 하고 음식 자체를 기름지게 먹기 때문에 위가 무거워져 있어. 찐득찐득해. 그 기름을 좀 씻어내야 돼. 그래서 고기 먹고 이런 거 먹고 하는 문화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문화권에 비해서 고기를 많이 먹지 않고 위 점막이 또 김치 같은 거 먹어서 얇아져 있는 상태에서 빈속에 이런 거 먹잖아요. 그러면 깎여 나간다. 똑같이. 그래서 다른 나라들 뭐 이런 문화권에나 이런 것들을 먹는 문화권 흉내를 내다가 더 문제가 생긴다. 이쪽으로 피하면 안 돼요. 커피의 문제점을 100%는 아니지만 한 60, 70%를 가지고 있어요.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들은 곡류예요. 곡차, 뭐 현미 녹차 이런 것도 괜찮고, 미숫가루, 콩가루 뭐 이런 것들 다 조합이 돼서 여러 가지 곡류를 빻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먹어보면 순해요. 그리고 좀 다양한 곡류로 들어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냥 곡식가루보다 혈당을 올리는데 좀 덜 영향을 줍니다. 제가 지인들이랑 커피숍 갔을 때 선택하는 거예요. 위장에 영향을 주지를 않고 위장을 부드럽게 해주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리고 유자차, 물론 여기 설탕이 많이 들어있어서 좀 당에 문제가 있긴 한데 그래도 카페인이나 이런 종류의 나쁜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이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가장 추천하는 차는 둥글레, 우리가 한자로 이걸 옥죽이라 그래요. 옥처럼 이렇게 촉촉한 형태의 대나무, 좋은 물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막을 깎는 게 아니라 점막에 오히려 도움이 되고 몸을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수분을 함유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많이 먹어도 문제가 안 되고 맛도 구수하니 좋아요. 그리고 차로 물만 먹는 게 아니라 그 건더기 건져서 이렇게 씹어 먹어도 맛있습니다.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요 300단, 300환에도 옥죽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용물 중에 옥죽이라고 들어있는 게 요 둥글레입니다. 제품에도 넣을 정도로 이 진액의 유지에 도움이 되는 물질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 말고 과일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평상시에 좀 식후에 뭔가 허전할 때 차, 커피 이런 걸 먹는 것보다 과일을 먹음으로 인해서 풍부한 진액을 가지고 있거든요. 과일은 과유교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과일의 성향이 자극적이지 않고 즙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과일이기 때문에 몸에 진액을 해치지를 않고 진액의 양을 늘려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과일을 드시는 게 또 도움이 된다. 특히 무화과, 이거 아주 좋습니다. 먹어보면 너무 자극 없이 부드럽고 몸을 윤택하게 해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아주 좋습니다. 저도 좋아하고. 과일도 당을 걱정을 해서 좀 제한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자연당이에요. 자연당. 인공당이 아니고 정제당이 아니잖아요. 과일 안에 당만 들어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요소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이 조합이 돼 있고 먹어도 급격하게 올리지도 않고 일반적인 정제당이랑 쓰임이 달라요. 흡수되는 정도나 이런 모든 게 다릅니다. 이것까지 제한하면서 당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런 과일을 먹어서 혈중에 올라가는 당은 몸에 절대 나쁘게 쓰이지 않아요. 당이란 것은 몸에 해로운 게 아니고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건데 우리가 정제 탄수화물이나 당을 쉽게 올리고 당만 올리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한하는 거지, 이런 자연당은 내가 운동을 할 때 충분히 빠르게 사용되기 때문에 정 걱정이 된다면 운동 후에 혹은 먹고 운동하고 몸을 쓰면 돼요. 그럼 빠르게 뇌가 가져가든 근육이 가져가든 다 가져가 버려요. 혈중에 남아있을 시간이 없어. 짧아요, 얘는. 커피에 오랫동안 중독되어 있는 분들은 커피를 끊게 되면 단 하루를 못 버티겠다, 도저히 못 참겠다, 이렇게 힘들어해요. 한 3일 정도 버티지만 또 먹게 되고, 일주일 참았지만 한 잔만 하면서 일주일에 한 잔은 내가 차라리 그냥 먹을래, 이렇게 힘들 바에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완전히 끊어내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환자들 보면 꼭 그렇게 해요. 정말 이렇게 빌어. 원장님 진짜 제발 부탁입니다. 딱 한 잔만 먹을게요. 일주일에 한 잔, 한 달에 한 잔만 냄새만 맡으면서 먹으면 다 뱉을게요. 막 온갖 얘기를 다 해. 얼마나 그게 좋으면 그렇게 할까. 내가 금지시키면서도 좀 미안하고 그래요. 근데 그 시간이 힘들지만 결국 내가 운동을 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내 몸에 기가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그리고 혈이 늘어나고 혈액순환이 다시 재건되고 뇌혈류가 잘 돌아가게 되고 심장이 펌핑 능력이 좋아지고 피로를 제어할 수 있는 내 몸의 시스템이 복원이 됐을 때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저는 아침에 눈이 떠지고 자동으로, 그리고 아침에 절대 부정적인 생각이 들지 않고 아침부터 에너지가 쭉 올라가요. 절대 피곤하지 않습니다. 식후에 피곤함이 없고 어떤 운동을 해도 충분히 2시간 동안 버텨냅니다. 커피 같은 거 먹지 않아도 소화가 정상적으로 잘 되고 감정이 이런 일중 변화가 거의 없어요. 잔잔해요. 아침부터 기분 좋게 딱 시작을 해서 쭉 갑니다. 감정 기복이 별로 없어요, 저는. 제가 만약에 커피를 먹게 되면 아마 감정선이 불안정해질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제 몸에 테스트도 안 해요. 카페인 관련해서는 아예 제 몸에 근처도 못 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카페인 중독에서 벗어났을 때 수면의 리듬이 만들어지고 밤에 심장이 안정되게 뛰면서 잔잔하게 깊은 수면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우리가 커피에 대한 중독을 벗어난 게 아니고 내 몸의 시스템이 바뀌는 거예요. 외부에서 주입되는 각성제 그리고 커피에 의존되어 있는 내 몸의 시스템 체계가 다시 뜯어 고쳐지는 거예요. 그게 재건되는 데까지 꽤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3개월, 길게는 6개월 걸릴 수 있겠죠. 그게 재건이 됐을 때 제대로 돌아간다. 내 몸이 원래 해야 될 일들을 하게 된다. 커피로 가려져 있던 시스템이 이제야 수면 위로 정상적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게 진짜 나예요. 커피 먹어서 힘나는 나는 내가 아니야. 커피에 취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커피에 거의 노예가 된 거지. 그 노예의 주인은 누구냐면 커피 파는 사람들이에요. 그 커피 파는 사람들한테 종속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어떤 일상적으로 등장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커피를 먹고 있어요. 여성들 같은 경우에 생리 전에 이렇게 감정 기복이 심해진다든가 그럴 때 몸의 컨디션이 나빠져요. 그럴 때 커피를 먹으면 좀 안정이 되고 힘이 나고 패턴이 좀 회복되고, 그리고 뭐 또 어떤 사람은 두통이 계속 발생을 하니까 커피를 먹으면 좀 머리가 맑아지더라, 개운해지더라 이러면서 커피를 거의 어떤 약처럼 이렇게 사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의 시스템상에서 문제가 생겨서 나타나는 두통, 생리통 이렇게 나타나는 반응들을 그 커피로 덮어버리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커피를 안 먹었을 때 나타나는 그 반응이 진짜예요. 그 반응을 어떻게 개선을 시킬 거냐, 그때부터 집중을 해야 됩니다. 생리 전 증후군도 마찬가지로 수면 리듬, 그리고 운동, 식사, 이 생활의 리듬을 회복했을 때 충분히 혈의 흐름이 좋아져서 좋은 패턴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뜯어 고치는 거는 너무 힘들잖아. 내 삶을 많이 바꿔야 되잖아. 귀찮은 거지. 그래서 커피 먹으면 좀 나으니까 이걸로 버틴다, 이렇게 하는데 내 삶의 리듬이 깨져서 생기는 그 문제는 정말 나중에 누적이 되면서 내 몸 장기 곳곳을 데미지를 입혀요. 그래서 큰 병이 나서 수술을 하는데 그게 그것 때문인지 모르는 거지. 뒤로 밀어넣은 게 그렇게 터지는 거를 그거랑 연관을 안 시켜요. 근데 몸은 계속 신호를 줘왔던 거예요. 매달 매일 주는데 무시를 했던 거죠. 그래서 내 증상이나 내 피로나 이런 걸 자꾸 감추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걸 직면해야 돼요. 내가 왜 피로할까? 내가 덜 쉬어서 그런 걸까? 잠이 부족해서 그런 걸까? 내가 좀 잘못된 불안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아닐까? 원인을 찾아서 나의 문제에 대해서 직면을 해야 돼요.
덮고 가린다고 없어지는 문제들이 아니니까 다 그냥 오픈해가지고 쳐다봐야 돼요. 그래서 오래 걸리고 쉽지 않지만 꾸준히 리듬을 바꿔 나가서 그 문제가 없어질 때까지 그걸 지속을 해야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실천을 해야 됩니다. 커피가 먹고 싶어. 커피 먹을 일이 있어. 그 상황에서 대체제는 뭐가 있을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뭐가 있을까? 내가 당장 커피를 끊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도 좋지만 어차피 잘 못 끊을 걸 알아. 그러면 한 번만 실험해 봅시다. 지금 이 시간 후에 내가 마실 커피를 대체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걸 행동에 한 번만 옮겨보세요. 그게 꽤 괜찮은지, 쓸만한 방법인지, 내 기분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늘 선택하는 커피가 아닌 다른 걸 선택했을 때 그 느낌이 어떤지, 그걸 한번 경험해 보면 조금 다른 생각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간단한 하나의 행동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니까 이걸 어떻게 끊어라고 거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 하나의 실험, 단 한 번의 선택 이런 걸 해보면 됩니다.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고 그 정도 실천으로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자기 효용감, 내가 대안이란 걸 선택할 수 있구나, 그리고 꽤 괜찮은 선택, 좀 나쁘고 해로운 것 말고 다른 선택도 할 수 있구나, 자기 자신감이 생겨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한 번씩 실험해 가는 거죠.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4종환을 잘 드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4종환을 출시한 지가 꽤 됐어요. 꾸준히 제기되는 문제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지만 첫 번째 제품이기 때문에 해결하지 못했던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첫째로 먹기 좀 불편하다. 촉촉한 형태의 약재를 사용하다 보니까 생산 과정에서 이렇게 약간 점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품이 막 들러붙어 있어요. 사실 그 큰 문제는 아니에요. 흔들어서 이렇게 드시면 돼요. 다들 잘 하고 계세요. 이미 들러붙어 있으면 톡톡톡 쳐서 흔들어서 병뚜껑에 따라서 평평하게 해서 드신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 번씩 따라서 먹는 게 좀 불편하다, 이런 문제도 많이 말씀해 주셨고, 약간 입자가 거친 부분이 있어서 씹히는 게 가끔씩 느껴진다, 이런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어떤 분은 이렇게 건조한 형태가 좀 좋다, 어떤 분은 좀 몰랑몰랑 할 때가 좋다. 이게 선호가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약간의 제가 느끼기에 조금 더 먹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1년 정도 계속 테스트를 했어요. 여러 가지 형태로 제형도 바꿔가고 분쇄 방법도 계속 바꿔가고, 이게 쉬운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제 고집을 꺾지 않고 제 방식대로 계속 밀어붙여서 제가 원하는 방식, 소비자들이 불편해하는 부분들을 최대한 제가 한번 해결해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출시한 게 단의 형태로 이번에는 출시하게 됐습니다. 300환이 300단으로 출시가 됐고, 기국환이 기국단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나머지 2개 단은 아직 출시 준비 중입니다.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자, 먼저 이름이 좀 달라졌죠? 단입니다. 환이 단이 됐어요. 단은 구슬 같은 약재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환은 더 이제 가는 것들. 단은 요 정도 크기로 저희가 만들었고, 원래 우리가 3g씩 복용하던 거였는데 요거는 4.5g, 용량도 늘렸고, 단의 표면에 보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하얀색으로 이렇게 묻어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원료를 우리가 한 번 더 미세 분쇄를 해서 코팅을 한 거예요. 코팅을 함으로 인해서 이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이 표면에 막을 형성하고 안에 촉촉함은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리고 그냥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봉지에 밀봉시켜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촉촉한 상태를 오래 유지하면서 안에 성분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그대로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게, 그리고 촉촉한 느낌으로 먹을 수 있게, 손으로도 눌릴 정도로 이렇게 점성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실제로 먹을 때 이거를 씹어 먹기보다 이렇게 이로 한번 앙 해서 계속 안에서 오물오물 빨아 먹듯이 천천히 먹으면 좋습니다. 제가 처방을 할 때도 그렇고 이런 제품도 그렇고 즉각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설계를 하지 않아요. 그런 경우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제품이나 제가 처방하는 한약이나 전부 다 천천히 몸에서 녹아들면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게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좀 호흡을 천천히 좀 기다리면 다 나타나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꾸준히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미 운동도 하고 몸의 변화도 느끼고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좀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제가 유튜브 하는 보람이 있는데, 기본이 안 된 사람들은 이런 거 하나로 뭔가 내 증상이나 뭐 이런 게 변할 거라는 기대로 이거한테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사실 그건 순서가 잘못됐어요. 내 몸의 조건을 먼저 변화시켜야 돼요. 내 몸이 뭔가를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변화를 위한 도움을 받아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손 하나 갖다 가기 싫은데 요거 하나 딱 뭐 하면 해결되겠거니,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운동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 많이 먹어도 돼. 많이 먹어도 문제가 없게 설계가 돼 있어요.
하루에 한두 개 먹으라고 제가 표기를 적어놨는데 실제로는 저 같은 경우에 하루에 한 5개 먹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리고 너무 좋다. 먹었을 때 기분이 좋아요. 일단 맛도 좋고 내가 느끼는 그 기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몸의 방향성은 뭐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냐, 기준은 뭐냐면 내 기분이 좋아야 돼. 기분 좋은 쪽으로 가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